원나 아직 안 왔니? 원나 아직 거기니? 원나 오케이 왔어. 하이. 자, 희원이하고 그러면 이장은 왔고, 정희원. 희원이만 들어오면 되네. 지금 채널 복사하는 게 다 똑같은 건가? 다르구나. 이건 다르구나. 자, 한 명만 더 들어오면 됩니다. 희원이가 전화기가 없어서 지금 뭐 어떻게 뭐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가볼까요? 들어오겠지. 자, 이제 확통의 마지막 단원, 매일 제일 마지막 단원 이제 모평균 추정. 결과적으로 통계는 이놈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죠? 누구를 가지고 전체 집단을 해석할 거야. 근데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한 놈을 가지고 전체를 예측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이 모평균 추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신뢰도라는 거죠. 신뢰도.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뢰도랑 여기 통계에서 신뢰도는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만약에 높다. 신뢰도가 크다. 신뢰도가 크다는 건 우리는 뭐야? 믿을만 하다라고 알고 있잖아. 그죠? 근데 하지만 신뢰도가 크다라는 건 결국 이런 얘기야. 누구? 꼬부기의 몸무게는 0kg에서 200kg 사이에 있다. 거짓말이 없죠. 완벽하지. 그지? 정말 믿을만하지. 하지만 자료로서 가치가 없겠죠. 혹시라도 틀리더라도 꼬부기의 몸무게는 30kg에서 50kg 사이에 있을 것 같아. 틀린 얘기지만 얘 아까 0에서부터 200kg라는 이런 너무나도 정확한 말보다는 얘가 조금 더 믿음직하다. 그래, 통계로서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건요, 신뢰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시면 이 모평균 추정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신뢰도 95%로 모평균을 추정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평균을 표준 정규화를 시키면 이제 0으로 바뀌겠죠? 얘는 확률에서 Z에 관한 얘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확률 0.95 안에 이 모평균을 집어넣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일어날 확률, 이 면적이 0.95가 되도록 하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쪽짜리 0.95의 절반은요 0.475예요. 그래서 항상 이 문제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얼마만의 확률을 갖는다 이런 게 꼭 써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대표하는 게 뭐냐면 Z값이 1.96이고 마이너스 1.96이더라. 오케이,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모평균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평균을 Z로 환산한 게 바로 0이 되고요. 이놈들이 표본 평균으로 만든 그 구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확률은 어디에서부터? Z값이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플러스 1.96일 때 0.95의 확률을 갖는다. 됐습니까?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신뢰도 99%, 신뢰도 A%까지 문제 없이 전부 다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작은 집단을 가지고 모집단을 해석하고 싶다. 즉, 누굴 가지고?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 평균을 추정하고 싶다.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 평균을 추정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의 관계식이 분명히 나와야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Z값을요 다시 환산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값,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값. 그죠? 그럼 얘는 편차, Z는 편차를 X바 마이너스 M을 이놈의 표준 편차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눈 값. 이게 바로 Z값이 될 거다 이런 얘기지. 됐습니까? 그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일 때?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일 때. 그럼 요거를요 이제 풀어헤 쳐서 모평균은 어느 범위 안에 있는지 요거까지만 해석하면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양변에 루트 M분의 시그마를 곱하면 얘는 편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 크고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내가 모평균을 남기고 싶어. 그 모평균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죠? 근데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곱해도 이놈이 이쪽으로 오고 이놈이 이쪽으로 올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모평균 마이너스 표본평균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 크고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결론 모평균 M은 양변의 표본평균을 한 번씩만 더하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따라서 얘는 표본평균에서 누구를 뺀 것보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를 뺀 것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표본평균에서 누구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를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 안에 모평균 M이 들어있다. 이렇게 추정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뢰도 95%로 모평균을 추정한 신뢰 구간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신뢰도가 결정하는 게 바로 뭐냐? 신뢰도가 결정하는 게 바로 요 Z값 하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럼 두 번째 신뢰도 99%로 모평균을 추정해봐라? 그럼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모평균을 Z로 환산하면 0이 될 거고요. 얘는 99%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 이 넓이가 0.99가 되도록 하는, 즉 이 절반값이 얼마가 되도록 0.495가 되도록 하는 이 Z값을 구해보시면 얘는 2.58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런 Z값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원리로 이런 원리로 쭉 정리를 해보시면 얘는 모평균이 어떻게 추정이 되는 거냐면 표본평균을 기준으로 뺀 놈보다는 크거나 같고 표본평균을 기준으로 더한 놈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어떻게? 얘가 어떻게 결정됐어? 신뢰도를 결정하는 Z값 곱하기 표준편차. 신뢰도를 결정하는 Z값 곱하기 표준편차.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신뢰도를 결정하는 Z값이 2.58이니까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도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겠더라. 신뢰 구간이 되겠더라.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1번과 2번을
통합해서 일반화를 한번 시켜볼게. 그럼 신뢰도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 신뢰도 A%짜리의 모평균을 추정해봐라. 그럼 얘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보시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 얼마가 되냐면 신뢰도 A%니까 면적이 100분의 A가 돼야 돼. 그치? 그놈을 결정하는 Z값이 뭔지 몰라. 그 Z값을 내가 K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알겠습니까? 그럼 요 상황에서도 모평균을 추정해 보시면 이 모평균 M은 어디 사이에 존재하냐면 표본 평균. 잠깐만, 소리가 잘 들리나? 아, 잘 들리겠구나. 소리. 표본 평균 빼기 표본 평균에서 더한 놈보다는 작다. 그럼 얘는 신뢰도를 결정하는 Z값이 누군 거야? 그렇지, K.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아, 신뢰도를 결정하는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일반화 시키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얘를 바로 뭐라 그런다? 이 모평균 M을 신뢰도 A%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네 번째. 또 뭐가 나오냐면 신뢰 구간이라는 놈이 나와.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뜻해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 L을 여기에서 여기에 길이를 뜻하니까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값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놈을 빼보세요. 빼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표본 평균은 의미가 없어져. 사라지고요. 정확하게 이 값의 몇 배가 나와? 그렇지. 2배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표본 평균이 얼마든지 간에 관심이 없다. 오케이? 무조건 뭐가 나온다? 2 곱하기 신뢰도를 결정하는 Z값 곱하기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결정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얘는 이 N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표본의 크기죠. 그치? 요 K라는 건 뭐냐면 신뢰도를 결정하는 값이라 그랬지. 맞습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표본의 크기를 일정하게 하고 표본의 크기는 변화를 주지 않고 신뢰도를 높여보자, 이렇게. 신뢰도를 높여본다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질까 짧아질까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봐서 알겠지만 신뢰도 95%, 99%. 신뢰도를 올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당연히 길어지겠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얘가 고정돼 있어. 표준 편차 고정돼 있어. 얘만 커지고 있으니까, 그죠? 정비례 함수죠. 맞습니까? 그럼 반대로 요번에는요, K를 일정하게 하고 신뢰도를 일정하게 하고 표본의 크기를 한번 쫙 키워보자. 오케이. 그렇다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신뢰도를 일정해. 표준 편차 또 일정해. 얘랑 변하지 않아. 하지만 표본의 크기는 계속 커지고 있어. 그럼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은 점점점 짧아지겠더라. 작아지겠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뢰 구간의 길이까지, 요 시까지 이렇게 흐름을 타고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으면요, 모평균 추정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집니다. 이게 마지막 개념이고요. 마지막 개념이고요. 요걸 가지고 대표 유형 문제들을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자, 쉬운데 여기가 지금 수치가 소수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좀 힘들 거예요. 계산이 힘들면 그냥 계산기 쓰세요. 상관없습니다. 계산기 써도. 오케이? 대신에 시험 볼 때만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알면 돼. 이거 매번 다 계산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계산기 활용해서 푸시길 바래.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쓸 거였지만, 그치? 자, 612번 볼게요. 612번. 어떻게 푸는지 봐봐. 어느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A 과자 한 봉지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6짜리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A 과자 400봉지를 이미 추출하여 과자 400봉지니까 이게 바로 표본의 크기가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그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450g일 때,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무슨 평균이야? 표본을 뽑았을 때 나온 평균이니까 이게 바로 표본 평균 X바가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X바가 450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A 과자 한 봉지 무게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죠? 그리고 나와 있죠. 항상 밑에 단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0.95였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얘는 신뢰도를 결정하는 Z값이 1.96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됐어? 자, 입률 풀기 전에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모평균 추정은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모평균 추정은요. 누굴 가지고 표본 평균에서 뺀 놈보다는 크거나 같고 표본 평균에서 더한 놈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누가 들어간다 그러냐면 신뢰도를 결정하는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신뢰도를 결정하는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모평균 M은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습니다. 누구? 표본 평균 450을 기준으로 뺀 놈보다는 크거나 같고 450을 기준으로 더한 놈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신뢰도를 결정하는 Z값이 누구니? 그래 봤더니 1.96이더라. 따라서 1.96 곱하기 얼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20분의 얼마? 표준 편차 16. 20분의 요렇게 16. 요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좋아. 616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학교 학생 중 100명을 이미 추출했다. 표본의 크기가 100이다.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35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건 얘가 바로 표본 평균이냐 모평균이냐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35분이라는 건 표본 평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표본 집단에서 구한 표본 평균이 35분이야.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이었다. 표준 편차가 10이었다. 그죠? 그리고 이 학교 전체 학생들이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로 99%의 신뢰 구간을 구해라. 얘는 마찬가지로 99%에 해당하는 Z값이 2.58이었다 이런 얘기죠. 바로 세워볼게요. 자, 모평균 M을 추정합니다. 누굴 가지고? 표본 평균을 가지고 표본 평균에서 뺀 놈보다는 크고 더한 놈보다는 작습니다. 어떻게? 신뢰도를 결정하는 Z값 2.58이었어. 맞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죠? 아, 이건 굉장히 간단하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모평균 추정이 간단하게 끝나더라. 괜찮죠? 619번. 어느 식품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정규분포 평균 M에 표준 편차 5짜리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 제품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하여 표본의 크기 표본 N개 추출했어. 그죠? 조사했더니 평균이 320g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표본 평균을 얘기한다. 320g. 그죠? 그랬을 때 이 식품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무게의 모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319.3보다 크거나 같고 320.7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그죠? 이놈의 값을, N의 값을 구해보아라.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모평균은 어떻게 추정이 된 거냐면 누구?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표본 평균 320을 기준으로 빼고 더했던 거야. 맞습니까? 신뢰도를 결정한 Z값이 1.96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표본의 개수 몰라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얼마? 5였어요. 이렇게 루트 n분의 이렇게 5였다 이런 얘기죠.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쉽잖아. 그럼 결국은 뒤에 붙어있는 요놈이 얼마였다는 거야? 0.7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n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문제가 달라 보이지만 다 똑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너무 쉽죠. So easy. 응? 그지? 오케이. 622번 여기다 바로 합시다. 그냥 622번. 문제는 많은데 사실상 다 비슷비슷한 문제라 조금 지루하긴 할 거예요. 어느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의 기록은 표준 편차가 45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대회 참가자들 중 225명을 이미 추출하여 전체 참가자의 기록을 평균을 신뢰도 99%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 자,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 다시 한번 써볼까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요 2 곱하기 신뢰도를 결정하는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 눈 씻고 찾아봐도 표본 평균은 보이지 않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요 표본 평균을 아예 주어주지도 않았어. 그쵸? 알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요 2 곱하기 신뢰도를 결정하는 Z값이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15분의 시그마 45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문제 남았습니다. 네 문제.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세요. (625번)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 95%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해보아라. 근데 여기서는요 문제에서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도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죠. 이렇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1.96으로 계산하시면 이 문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밑에 걸 잘 봐야 돼. 조건을. 알겠습니까?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게 결국은 뭐였냐면 이 신뢰도를 결정하는 Z값 거기다가 2배하고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 그 신뢰 구간의 길이가 2보다 작거나 같을 그지? n의 값을 구해라. 따라서 2랑 사라지면서 1이 되고요. 루트 n은 얼마? 3이 6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는요 36개보다 크거나 같다면 무조건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건 꼭 조심하세요. (628번) 어느 커피 전문점에서 만드는 커피 한 잔의 양은 표준 편차가 5ml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커피 전문점에서 만든 커피 중에서 64잔, 표본의 크기가 되겠죠? 64잔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35가 됐더라. 위에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알파의 값을 구해보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는 연습 문제였고요. 지금부터 이제 실전 문제가 될 거란 말이야. 그죠? 딱 봐도 바로바로 풀릴 것 같진 않아. 하지만 개념이 정확하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해볼게요. 자, 신뢰 구간의 길이 2.35라는 건 어떻게 나왔냐면 일단 2 곱하기
신뢰도를 결정하는 Z값 몰라. 얘를 결정하는 Z값을 내가 K라고 잡을래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K 곱하기 얼마?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 이 값이 바로 얘가 나왔더라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와? 이렇게 약분하면 이렇게 하면 4분의 5. 그죠? 그리고 K는 100분의 235에서 양변을 5분의 4를 이렇게 곱하니까 5분의 4 곱하니까 얼마 나오니? 5, 4, 20, 5, 7에 35. 그죠? 47 곱하기 4는 4, 7에 28에 4, 4, 16. 4, 4, 16. 18.8인가? 이렇게 되는 거 맞나? K는 얼마? 188. 188 맞죠? 그죠? 그러니까 100으로 나눴으니까 얼마? K는 1.88 이렇게 나오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1.88에 해당하는 확률 값을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Z값이 1.88이 나왔대요. 1.88. 그럼 1.88에서부터 마이너스 1.88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날 확률이 얼마였니? 그걸 보니까 반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였다? 얘가 0.470이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 얼마가 되더라? 0.94가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따라서 얘는 몇 퍼센트로 추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94%로 추정한 실내 구간의 길이가 2.35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앞에 문제랑 다를 건 없어.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신뢰도가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좋아. 잘하고 있네. 631번.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 너무 아쉬운데? 아쉬우니까 이 타이밍에 한번 댓글 찬스. 댓글 한번 갈까? 마지막 출결 체크일 것 같아요. 마지막 출결 체크 한번 하고 갈게요. 안 하십다고? 원남, 나쏘, 이자, 미연이, 엑소, 뭐니? 지금 뭐니? 김현지 지금 자, 미쳤네. 저럴 줄 알았어. 자, 원나 어디 있니? 원나 나만 안 보여? 원나 나왔구나. 원나 나와. 원나 1번이구나. 미안. 희원이가 첫 번째. 오케이. 잘 보고 있네요. 자, 이제 끝을 달려갑니다. 631번 별표 치세요. 631번 별표 치세요. 자, 날개 먹다가도 얘는 별표 쳐야 돼. 별표 쳐야 돼. 시험에 나온다면 얘는 무조건 나와야 돼. 나올 수밖에 없어.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알겠습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시험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더라. 됐습니까? 갑니다. 631번 정규분포 평균 M의 표준편차 35를 따르는 모 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얘를 추정할 때 모평균 M과 표본평균 X바의 차가 10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최소 몇 개의 표본을 조사해야 하는가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꼬라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만 내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 그럼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했잖아. 모평균을 어떻게 추정했냐면 여기서는 표본평균 X바라고 나와 있네. 스몰 X바로 이렇게 조정했었죠.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빼고 더했었지. 신뢰도를 결정하는 Z값 95%에 해당하는 게 얼마라 그랬어? 2라고 했네요. 다행히. 그죠? 2 곱하기 표본의 크기 몰라?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35라 그랬어. 이렇게. 루트 n분의 35라 그랬어. 요런 꼴을 만들어내려면요. 표본 평균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다시 한번 조작해 볼게요.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35가 크거나 같습니다. 어떻게 양변에 표본 평균으로 빼주면 모평균에서 표본 평균을 뺀 놈이 누구보다 2 곱하기 루트 n분의 35보다 작거나 같더랍니다. 그럼 요 놈을 한마디로 표현한 건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따라서 절대값 n-x 바가 어디? 2 곱하기 루트 n분의 35보다 작거나 같더랍니다. 이 표본 평균의 차가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누구보다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이 값이 얼마보다? 1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루트 n을 4 곱하고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 샥샥 루트 n이 크거나 같습니다. 7보다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n 값은 77에 4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n 값의 최소값은 49가 되겠더라. 알겠습니까? 좋아. 자, 마지막 문제. 문과 지망하는 학생들은 그죠? 이제 고등학교의 모든 수학이 끝나가죠. 더 이상 뭐 배우고 싶어도 배울 게 없어. 아쉽겠다. 634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 평균을 추정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기억번. 표본의 길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일단 표본의 길이에 대한 식을 표현해 볼게요. 표본의 길이는요. 2 곱하기 신뢰도를 결정하는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 이 문제 적어 놓으시고 풀면요. 너무나도 쉬워. 기억번. 기억번이 뭐야?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다. 같다. 일정할 때 신뢰도를 K값을 낮추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 물어보고 있고요. 니은번. 신뢰도, 이번엔 K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얘가 이제 2배가 됐어. 2배가 되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과연 얼마가 되느냐? 이거 물어보고 있고요. 디귿번. 신뢰도를 높이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한다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해석해 봅시다.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다. 일정할 때 신뢰도를 낮추면 정비례 함수니까 당연히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더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니은번. 신뢰도가 일정할 때 K값과 표준편차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2배로 늘어났어. 표본의 크기가 2배로 늘어나면 어떻게 신뢰 구간의 길이도 2배로 늘어나느냐? 확인해 볼게요. L1은요. L1이라고 할게. L1. 2배 늘어나가. 그럼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2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놈하고 누구를 비교해야 돼? 이놈하고 비교해야 돼. 2배 차이 나니? 아니지. 이거 앞으로 튀어나와도 얼마야? 루트 2로 튀어나오죠. 루트 2로. 맞습니까? 얘가 이놈의 몇 배니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L분의 L1의 값을 물어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따라서 얘랑 까지고요. 얘랑 까지고요. 얘랑 까지고 얘랑 까지네요. 맞습니까? 그럼 결국은 뭐가 나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배. 즉 2분의 루트 2배만큼 길어진다. 이런 얘기죠. 짧아지는 거죠. 이거 짧아지네. 2분의 루트 2니까. 됐습니까? 니은번 거짓말이네. 얘는 맞는 얘기고요. 얘는 거짓말이네. 자, 보자. 디귿번. 신뢰도를 높이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해봐. 자, 신뢰도가 올라간다. 그럼 길이가 길어져. 그죠?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해.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값은 커져. 그럼 얘도 커지고 얘도 결과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얘기네. 둘 다 커지고 있으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당연히 길어져야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디귿번 정답이 되더라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모평균 추정까지 수업을 마무리 한번 해봤는데 괜찮죠? 별로 안 아쉬운데요. 저게 뭐야? 그지? 아니야, 아쉬울 거야. 아쉬울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라는 것도 남아있고 앞으로 이제 보지 못한 문제들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일단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는데 일주일간 지금 실시간 방송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학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 안 보인다고 해서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선생님들 보시면 전부 다 지금 다 2배로 일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도 물론 갑갑하겠지만 여러분 집에서 공부하는 거 진짜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밖에 없어. 여러분하고 나밖에 없어. 나도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밖에 없어. 안 보인다고 대충대충 해버리면 사실상 이 2주라는 시간은 의미가 없어지고 그건 바로 우리의 그 시험 성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우리 이 중간고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두 다 힘들어. 근데 어떻게? 피할 수 없어요. 그죠? 피할 수 없으니까 즐깁시다. 알겠습니까? 우리도 더 노력하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쪽으로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얼마든지 수정할 테니까 수정하고 할 테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화요일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화요일날 그 확통 문제집을 하나 더 줄 거예요. 줄 거니까 톡방에다가 상세 주소 몇 동 몇 호까지 그래야 이제 우편함에 꽂고 올 수 있는 거니까 그거 꼭 잊지 마시고 지금 늦지 말고 지금 바로 그냥 카톡방에다 올려주세요. 절대로 집에 찾아가지 않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찾아가지 않으니까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엘리베이터 너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그냥 올라오면 되는 거 아니야? 엘리베이터 이렇게 쭉 띵 누르고선 찡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좋았어. 또 올라오라고? 알았어. 마지막으로 자 올라오면서 마무리할게요. 올라간다. 진짜 올라갑니다. 좋았어. 마지막. 적당히 해라. 천장은 어떻게 가니? 자, 진짜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어김없이 우리 7시 반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숙제는요, 7시까지 전송해서 보내시고 실시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7시까지만 보내주시면 돼. 7시까지 보내고 질문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수투하고 확통 분리해서 질문 보내주시고 숙제 오늘 웬만하면 어느 정도 해놓으셔야 돼. 화요일 날 하려고 그러면 이거 벅차서 못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일단 확통은 금방금방 풀 테니까 요것부터라도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수투 잘 마무리해서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주소 잊지 말고 보내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